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1일 화요일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 개별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이 종목을 보는 것 같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너무 음식료, 비료 이런 CPI,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 에너지 이런 쪽만 보다가 이런 그 산업의 그 핵심 소재인 어떤 소재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등한시했죠. 또 이들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다음에 어떤 그 판매망, 공급망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마지막 최종 단계인 소비재가 이제 경기 침체로 좀 주춤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우리들의 눈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제부터 이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등 어떤 그 소재 산업, 우리 삶 속에 깊게 관여한 최첨단 소재 산업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뭐 기술적 반등 수준 정도로 보는데 일단 추가 상승은 전망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 있어 보인다. 무거워 보이죠? 네, 무거워 보이고 얘들 말고도 또 좋아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가벼운 종목들을 줍줍하지 이렇게 무거운 소재나 이런 쪽에서는 좀 수급이나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 따라서 급격한 추격 매수보다는 이러한 종목들은 물려있는 친구분들이 플레이를 잘 하는 그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87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34만원, 뭐 40만원 깨지면 35만원권 정도 빠졌다가 다시 52만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기술적 반등 정도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55만원, 60만원 이 사이에서 올라오면 이 정도 수준인데 일단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MACD 기술적 지표에서도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렇게 둥글게 해서 우상향하는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장점, 긍정적인 면은 분명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한번 봅시다. 18만 주에서 뭐 그렇게 20만 주까지 갔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18만 주까지 하락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 정도면 뭐 공매도가 크게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러지 않는 모습인데 일단 20만 주까지 쳤으니까 그 이하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또 주가가 올라오면 환매수가 또 나오겠죠. 네,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리스크한 면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55만원 수준까지는 반등은 전망이 되고 있다. 바닥 탈출은 가능하나 좀 무거워 보이죠? 이런 종목들은 좀 전체적으로 국가가 정책을 막 쓰고 키우고 육성하고 또 최첨단에 대한 것들이면 가야 이 종목들이 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까지도 온기가 좀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죠. 동사는 탄소섬유, 탄소섬유를 가지고 최첨단 소재 산업을 만드는데 이 산업은 아주 긍정적이다. 심지어 모 애널리스트가 없어서 못 팔 정도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지속적인 증설 추진과 판가 개선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콜을 한 애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만 가정하고 플레이하는 투자 전략 1차 목표 55만원, 2차 목표 60만원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60만원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60만원이 오면 그때 한 30% 정도 줄여주면서 좀 가볍게 가는 그러한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추격 매수는 비춥니다.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는 어떤 기업이냐? 산업재를 주로 생산하는데 타이어 보강재, 에어백 안전벨트,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 이 세 개, 그 다음에 기타 스판덱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산업 섹터로 되어 있는 거죠. 타이어 보강재는 가장 이 회사의 중심이죠. 네, 작년에 매출액이 2조 4천이 날 정도로 에어백과 안전벨트는 6,270억. 탄소섬유 아라미드가 2,800억인데 이 증가율을 보십시오. 작년에 1,460억, 올해 2,800억, 내년에는 4,250억까지 그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YOY로 작년 대비 91.7% 올해 성장할 거로 보고 내년에는 또 YOY로 51.9%. 이게 이제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이 두 개가 핵심 산업이고 회사를 먹여 살릴 그러한 키포인트죠.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탄소섬유와 아라미드가 많이 팔리고
뭔가 또 이게 산업이 소재에 돌아온다면 시장은 크게 동사를 끌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죠. 대신 핵심인 스판덱스는 이제 너무 많이 중국 기업들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가는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니오프의 핵심은 여자들 레깅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요즘도 많이 입고들 다니시는데 그 붐이 한번 확 일어났다가 조금 다시 주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잘 팔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사를 보는 것은 탄소섬유와 아라미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스판덱스의 이 그 축소가 저성장이 얼만큼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이 정도의 관점을 보고 시장에 접근하면 좋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가장 많은 주력으로 생각하는 타이어 코드란 뭔가? 타이어 코드. 우리 자동차 타이어 있죠, 그렇죠? 효성 첨단 소재 주력 산업은 타이어 코드를 생산하는 것이다. 타이어 코드의 매출액은 2021년 기준 5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한 사업부죠.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 보강제를 말하는 것으로 타이어 형태를 유지하거나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소재 제품이죠. 효성 첨단 소재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쿠퍼, 컨티넨탈 등 글로벌 유수 타이어 제조업체들에게 제품 소재 산업 제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인 PET라는 화학 제품을 통해서 타이어 코드를 생산하는데 이때 시장 점유율이 46%로 글로벌 1위 사업자라는 거죠. 그렇죠? 네. 또한 PET 타이어 코드, 나일론 타이어 코드, 스틸 코드, 비드 와이어 등 총 4대 타이어 보강제를 모두 공급하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 바로 효성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주 듣던 타이어 보강제는 크게 PET 타이어 코드와 나일론 타이어 코드, 스틸 타이어 코드, 비어 와이드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타이어 몸체를 지지하는 것은 PET 타이어 코드란 천재질로 이게 이제 PET 타이어 코드가 사용되는데 이는 천재질로 약하기 때문에 안쪽에 비드 와이어를 삽입하고 비드 와이어를 삽입하고 겉에는 스틸 코드를 덧붙여서 내구성을 높이는 게 타이어 보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어를 만드는데 이 고무로만 만들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약한 면들을 강화시켜주고 또한 모양새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 승차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밖에 여러 가지 소재들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사품을 만드는 건데 제 이제 친구가 한국 타이어 상무인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중국 공장장으로도 가 있었는데 타이어가 굉장히 과하게 집약되어 있다는 거죠. 네. 과학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퀄리티가 높은 그러한 업종이라는 거죠. 네. 현재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SUV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고급 타이어들이 사용되는 거죠. 고무 재질인 트레드와 철사인 스틸 코드는 서로 접착되지 않아서 에폭시라는 화학 제품과 반응성이 좋은 나일론 타이어 코드를 트레드와 스틸 코드 사이에 또 덧대어서 타이어를 제조하는 그러한 어떤 그 복잡한 공법을 가지고 있는 게 타이어 시장입니다. 네, 타이어를 제조하는데 타이어 코드가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맛배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원래의 강점인 타이어 코드를 55% 정도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먹거리는 탄소섬유죠. 아라미드와 탄소섬유. 탄소섬유는 없어서 못 팔고 있다. 그렇죠. 뭐 애널리스트가 어제 그냥 강하게 글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섬유 플랜트를 100%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용 수요의 급격한 개선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풍력용, 태양광용 인구 성장으로 단열재 등 산업용 그레이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항공용인데 비행기가 많이 못 뜨니까 좀 침체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풍력, 태양용, 인곳 이런 데에 들어가는 그러한 탄소 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골프채, 고급 자전거, 스포츠 레저용품 수요도 전부 타이어가 고무가 들어가죠. 섬유가 들어가죠. 이런 쪽에도 소재가 팔리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100% 기업을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보조하고 있는 CNG 고압 용기, 그렇죠? 네. 케이블형 탄소섬유 제품도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CNG 이제 우리 차 같은데 이제 우리 CNG 차가 돌아다니는데 그 차에 들어가는 탄소 탱크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뭐 고급의 탄소섬유가 들어가야 되죠. 고퀄리티에 막 잘못 쓰면 터지니까 그렇죠. 이 탄소섬유 수급 타이틀을 반영하며 국내 탄소섬유 수출 판가 또한 작년 3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네. 역시 소재 산업이 지금 부족한 면들이 이 탄소섬유 시장에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뭐 본다면 부동산은 너무 바닥에 쩔어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이렇게 탄소섬유 가격이 오르고 공장을 100% 가동해도 물량을 댈 수 없다면 당연히 증설 이야기를 해야죠. 네. 공격적으로 증설,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4,000톤의 탄소 생산 능력을 7월에는 6.5톤, 6,500만 톤이죠. 그리고 9월에는 9,000톤, 6,500톤, 4월에는 9,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이번 증설 추진으로 동사의 탄소 섬유 사업은 기본적으로 물량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가운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며 추가적인 원가와 마진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는 2028년까지 24,000톤의 탄소 섬유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쪽이 장사가 되니까 이쪽으로 투자를 증가할 거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를 충족하려면 2028년까지 매년 3,000톤씩 증설이 지속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6,500톤인데 현재 생산의 반씩을 지속적으로 2028년까지 그러니까 6년, 7년을 지속적으로 성장 투자를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만큼 아주 이 탄소섬유 시장이 브라이트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애널리스트가 중국의 뭐인데 비슷한 뭐 카본 파이버 그러니까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중프로라고 하는데 중프로 시아닝 네 발음도 그런데 약 동사가 7.7억을 불을 투자해서 작년 9월에 1만 톤의 탄소섬유 플랜트를 가동을 했는데 이 동사의 시가총액이 현재 5.3조 육박하고 GP 마진이 44% 육박할 정도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네. 이만큼 동사의 탄소섬유 부분도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이후에는 항공용 탄소섬유 시장도 개선이 전망되죠. 이제 비행기가 뜰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는 수소 최적용 용기 시장 개화 등을 감안할 경우 내년과 내후년에는 본격적인 동사의 가치 평가가 반영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애널리스트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마진이 40%를 넘어가는 그러한 초호황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라미드 시장 섬유인데 아라미드라는 것은 하나의 그 섬유 중에 하나인데 열에 강하고 튼튼한 어떤 우리 화학에서 방향적 폴리아미드 계열의 섬유인데 주로 항공, 우주 분야에서 군사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아라미드 섬유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라미드 섬유가 미래 먹거리고 최첨단의 그러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섬유라는 거죠. 작년에 아라미드 사업부가 작년 대비 7배 이상 올해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첨단 소재 중 하나인 아라미드 섬유는 올해 이익이 작년 대비 7배 이상 커질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을 하죠. 아라미드 생산 능력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커진 가운데 증설 관련 보수, 시운전, 점검 등 일회성 비용이 이제 차츰 제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까지는 이러한 일회성 비용이 들어오면서 영업이익을 깎아먹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이제 제거된다는 거죠. 여기에 5G 광 케이블, 전기차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재료인 화학에서 PVD 가격 상승으로 아라미드 판가 또한 추가적으로 전이할 수 있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러한 장점을 애널리스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동사는 아라미드와 탄소섬유 등 최첨단 소재 생산 능력이 13,000톤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추가로 상승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애널리스트가 글을 쓰셨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동의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내 아라미드 가격이 먹고 터지면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국내 PBD 이걸 가지고 아라미드를 만드는데 올랐다가 지금 옆으로 살짝 꺾이지만 아직도 상승 가격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라미드 가격 수요가 더 증가할 거로 보여서 가격 증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2022년 올해 전망은 스판덱스는 아쉬우나 성장 방향성 명확하다. 2022년 효성 첨단 소재 매출액은 4.2조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나 작년 스판덱스의 높았던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4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6.4% 감소할 전망이다. 결국 이러한 점들이 주가가 크게 뛰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죠. 이제 스판덱스 시장의 침체, 너무 이제 많이 생산하면서 원재료 가격도 올라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증설에 따른 고정비 절감과 규모의 경쟁에 따라서 수표 섬유인 이 두 가지 섬유의 수익성 개선이 스판데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폭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효성 첨단 소재를 사야 된다면 여기에 이제 큰 한 줄기 결론이죠. 방점이죠. 올해 분기별 영업이익은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2023년 1분기부터 슈퍼섬유 영업이익이 스판데스 영업이익을 상회하면서 점진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를 보면 올해 매출액 4조 정도, 그렇죠? 영업이익 약 4천억, 작년에 이제 4,370억인데 탄소섬유, 이제 스판덱스가 너무 잘 팔려서 기저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이 상반기와 작년 연말부터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미 이제 주가가 선반영됐고 미래 먹거리인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섬유가 다시 동사의 이러한 단점을 충분히 리커버할 수 있다. 이 논리로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좀 무거워 보인다. 그래서 6만원 수준이 일단 목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매수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입니다. 그렇게까지 사고 싶은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 6만원까지 들고 가시다가 6만원 도달하면 한 30%에서 50% 덜어내는 전략, 60만원이죠. 네, 죄송 6만원이 아니라 60만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 그동안 우리가 보지 않았던 어떤 소재 산업 중에서 좀 바닥에 있던 것들을 한번 보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다 논리가 있는 거죠. 네. 너무 좋은 종목들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줍줍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종목을 줍줍해야 될지 좀 시각을 넓게 보는 측면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